간단하게 목장 이름이랑 사육 규모 정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경기도 이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천 제2농장입니다. 그리고 사육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18년 차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규모는 지금 보어염소만 300도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보호용수만 하게 되신 계기가 18년 정도 사육하면서, 아버지 때부터 사육하면서, 근친에 대한 걱정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염소 새끼 자축들이 약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사육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계통의 순놈을 타 농장한테 구입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작위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대로 한번 염소를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18년도 때 이제 보어 염소를 이제 사육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농장 물려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농장을 물려받은 지는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대표님이 후기자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농장이 이런 사육 형태가 아니었나요? 그쵸. 많이 변화가 있었죠. 비육장을 변화시켰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육장을 사람이 직접 염소를 옮기고 그런 힘든 이제 노동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모든 칸을 다 연결함으로써 그냥 몰아서 다 출하까지 할 수 있게, 젖을 떼는 것까지는 이제 사람이 올리지만 다른 출하까지는 다 그냥 몰아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두 번째가 분만칸. 원래 저희도 별도의 분만칸이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사육을 해보니까 이 염소에서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사실 자축 생산 이제 폐사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폐사율이 30%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유지해 왔고, 근데 그거의 폐사율이 높은 이유가 모축과 자축을 따로 별도 공간에서 이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모취랑 이제 새끼가 그거를 별도로 한 칸 한 칸 만든다는 게 300도 규모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새끼만 그냥 낳았으면 그냥 내비두고 그냥 알아서 케어하겠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1인 1 개인 방으로 다 옮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2주 이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육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폐사율이 10%? 그러니까 그 폐사율은 저희는 유산, 미수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젖대기 전까지의 폐사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농장 뭐 새끼 낳고 나서의 뭐 그 폐사율만 30%될 텐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10% 정도 됩니다, 폐사율이. 그러면 지금 비육하는 네. 어떤 모델을 좀 참고하셔서 만드신 건지. 비육하는 이제 고상식으로 네,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좁은 면적에서 많은 마리수를 사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염소는 이 암모니아 같은 그런 가스나 그리고 바닥에 질었을 때의 폐사가 가장 많이 와요. 호흡기 질병이나 이제 그런 거를 뜬장 사육, 고상 사육을 함으로써 다 이제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럼 분만칸은 네. 대표님이 직접 설계를 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또 어디 뭐 참고하신 게 있나요? 참고한 건 사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거기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우리가 미숙했던 점 같은 거를, 최대한 다 넣어서 편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한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만칸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만을 경험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거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분만칸을 저걸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근데 저거를 운영하기 전에 힘들었던 점은, 겨울철 같은 경우 새끼를 낳았을 때 이 새끼들은 사실 이제 자기 체온을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돼서 죽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미가 아무래도 자기 몸 관리가 좀 힘든데 마리수를 많이 낳다 보면 포기하는 새끼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폐사율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저 분만칸 없을 때는 너무 여기가 추운 지역이에요. 너무 추워서 그 다음날 막 압산하고 이래서 그 한 구름마를 버린 적이 있어요. 폐사가 한 번에. 추워서
네, 압사돼서 죽는 게 막 하루에 막 4-5마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기서 제가 2주에서 3주 정도 있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체온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열등을 뭐 조금만 달아줘도 엄마랑 자는 놈들도 생기고 그냥 스스로 엄마들이랑 자고 아니면은 거기 안에 들어와서도 굳이 뭉쳐 잘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3주 정도 이렇게 위에서 케어를 받고 내려오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런 분만칸을 다른 염소 농가들에게도 충분히 좀 사용하라고 권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권해주고 싶죠. 근데 아무래도 사실 염소의 이 축사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 달라요. 어딜 가나 축사의 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만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런 식의 분만칸이라고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 농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종개업에서 하고 있는 혈통 등록도 네. 하게 되면 좀 염소 가격에 차등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집은 혈통이 등록됐다는 건 아무래도 근친이 낮다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구입함으로써 자기가 근친을 피해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농장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순놈은. 예, C 염소가 원래 진짜 중요해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통 등록이 되면 가격 차이는 지금보다 더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거에 대한 그만큼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분양을 할 거예요. 저희도 원래 종축 분양을 하는 농장이니까. 지금 염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근친도가 높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통 등록을 통해서 그걸 좀 낮출 수 있고,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직접 농장에서 근친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다면? 일단은 전두수 개체 관리를 무조건 하고요. 개체 관리라고 하면 기록 관리? 네, 기록 관리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이 염소 수입 받을 때 혈통서를 받은 애들이 있어요. 전두수가 혈통서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혈통서가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거 애들만 토대로 1세 새끼를 받고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분배해서 안놈들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도 개체 부모 관리로 해서 내리자 해서 지금 4대에서 5대까지는 나와 있어요, 새끼들이. 피해서. 네. 지금 종모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종모축은 외부에서 들여오시는 거예요? 수입 들어왔을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 농장,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의 여러 농장 거를 모았어요. 모아서 그걸로 하고 있었고, 현재는 그거 말고도 다른 농장에 있던 그러니까 다른 농장에 염소가 있었어요.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그 뉴질랜드에서 받았지만 다른 농장 걸 갖고 있는 농장이 있어서 그 농장에서 몇 마리를 또 받아왔죠. 자축으로. 네. 네. 자축으로 받았고, 대신에 이제 그 농장에서는 원하는 가격 그대로 다 주고, 그러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정확한 거 달라 해서 새끼 낳고 나서 한 달쯤에 가요. 아, 이거 새끼 맞구나 하고 이표 그 사람도 박는단 말이에요. 그거 박은 거 보면 3개월에 가서 사옵니다, 그냥. 어릴 때. 그래서 저희는 3개월에 사서 10개월 이상 키워서 이제 순놈으로 써요. 대표님만의 계량 기준이 있으신가요? 가장 큰 거는 사실 출하 무게를 가장 따지고요, 저희는 12에서 13개월 출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저희가 7개월, 8개월쯤에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할 때 누가 봐도 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애들의 이표를 보고 얘가 두 마리 낳은 형제가 있는지를 보고, 2마리 낳았는데도 얘가 크네? 그러면 일단 그 놈은 일단 합격이고, 그리고 뭐 발굽이나 체형이 확실히 달라요. 그 잘 큰 애들은 뭐 앞가슴도 그렇고, 뿔 모양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뭐 콧밥도 보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는 약간 그 해외 품평에 나가는 보아염소 외형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점은 무게를 많이 보죠. 증체량이 1순위고 그 2순위로 외모 평가, 네, 체형을 많이 보죠. 혹시 따로 대표님만의 계량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계량 노하우요? 저희 집 계량의 노하우는 진짜 개체 관리하면서 안 되게 그냥 근친을 안 하게 되는 게 그냥 노하우예요. 그냥
그러면 기록 관리를 하실 때는 어떤 항목들 기록하고 계세요? 현재는 그쵸. 지금 그 딱 색깔면 그것만 해요. 부모랑 출생일자를 딱 써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원래 처음에는 뭐 생체 체중을 재고 막 했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는 생체 체중을 쟀을 때 큰 거 났으면 오 얘가 막 6kg, 7kg 돼요 한 마리가. 그래서 크네? 근데 출하할 때 갔을 때는 3kg짜리 난 애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는 없구나. 결국 그 젖될 때까지는 차이가 좀 나도 이게 출하할 때 가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구나 해서 생체중은 안 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부모는 확실하게 하자. 예, 그게 가장이고 출생일자 확실하게 하고. 그 증체량은 네. 보통 뭐 얼마 정도 증체가 되면 잘 되는 편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저희는 12에서 13개월에 한 무리를 빼요. 한 무리를 뺐을 때 평균 70이 나와요. 70kg. 12에서 13개월에. 그럼 잘 컸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왜냐면 그 사이에는 80kg짜리도 있고요. 60kg, 65kg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70. 12에서 13개월에 평균 70 나오는 농가 거의 없어요, 진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키우실 때랑 대표님 들어오고 나서 지금 키우고 있는 방식에서 차이점이 꽤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키우기라든지 수익 있죠. 증체량부터 차이가 나죠. 저희는 아까 아래 내려가서 보시지만 이 비육하는 5개, 앞에서 봤을 때 5개고 안에서 봤을 때는 반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9칸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그 운영되는 거에서도 맨 앞칸에 있는 그 어린애들은 밥통 높이가 앞으로 오면서 5cm씩 높아져요. 그 이유는 염소가 편하게 먹고 쉬어야 염소는 잘 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른 농장 가면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그냥 사육하다 보니까 염소가 무릎을 굽혀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막 힘겹게 먹는 염소도 엄청 많아요. 일어서서 막 먹는 애들도 있고 막 한데 저희는 어느 계열수가 지나면 옆으로 이렇게 몰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편하게 사료를 먹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체량이 좋아져요. 예. 그 전에 운영했던 출하할 때 방식보다 지금 방식이 거의 10kg 이상 더 잘 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작은 흐름 같은 걸 파악하고 나신 뒤에 네. 가장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요? 일단 염소의 저희가 출하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출하를 하다 보면 좋고 안 좋고를 알 수 있죠. 왜냐면 얼마에 뺏는 걸 다 적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는 그러니까 이 뭐 봄에는 가격이 좋구나. 근데 여름에는 가격이 안 좋구나. 뭐 이런 거를 흐름을 알죠. 시장의 흐름을 염소를 빼면서 알고, 그리고 저희가 종축 분양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농장에서 다음번 순놈을 달라고 할 때 이 순놈의 혈통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걸 추천해 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저희 농장은 거의 다 추천제예요. 제가 농장 추천제로 다 팔아요. 딴 데 가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딱 말해요. 이거 가져간다 그러면 저번에 가져가신 거랑 비슷한 그거예요. 딱 하니까 그 사장님도 아차 싶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인공물 이런 거 인공포유요? 네. 저 네. 하고 계세요? 저희 하죠, 무조건. 저희는 인공포유 한번 출산철 들어가면 많게는 30마리까지 키우고요. 적게는 10마리까지 키워요. 근데 이제 힘들죠, 사실 엄청. 아침, 점심, 저녁에 우유 먹이고 한 60일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 모축에 모유를 먹은 개체랑 인공포유한 개체랑 증체가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다르죠, 무조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축이 키우는 건 자기가 배고플 때 먹고 그러니까 충분히 되지만, 저희가 인공포유한 애들은 정확한 그 양과 그리고 그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딱 그 시간에만 주기 때문에, 잘 크는 거 차이는 나죠, 무조건. 대신에 이거를 안 지키고 조금 잘 큰다고 해서 좀 더 주고 이러면은 무조건 폐사나요. 인공포유하는 애들은. 그래요? 네. 인공포유도 100% 생존율은 절대 안 돼요. 한 20%, 많게는 30%까지 폐사가 나요. 잘 크다가도 폐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배제할 수 있는 거는 우유의 온도 맞추고 시간 맞추고 용량 정확하게 그 세 가지를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잘못된지 그래야 아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그냥 편할 때 우유 주고 뭐 이래서 폐사율이 좀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맞춰주니까 그래도 한 10마리 키면 그래도 2마리는 죽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거는. 그 애들이 크기가 다르니까 그 외형을 보고 딱 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막 300, 너도 300 먹어 딱 이러면 안 되고 좀 작은 애 딱 봤을 때 배가 이렇게 싹 조금 차올랐으면 그냥 그만 줘야 돼요. 여기서 좀 더 차오르면 분명히 배에서 이제 부글부글 되면서 가스 차고 소화불량 와서 막 설사하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는 아버지랑 제가 봐주고 이제 얘가 적응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가 케어 딱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분담이 돼 있어요, 저희는. 콩포유는 뭐 몇 개월까지? 저희는 두 달 많게는 80일까지 끌고 가기도 해요. 60일에서 80일. 근데 한 달 넘어갔을 때부터 그 사료를 먹여야 돼요. 잎붙이기 사료를 빨리 적응시켜야 이제 이유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60에서 80일 보는데 빨리 이유된 애들은 60일이면 되고 안놈들 같은 경우에 순놈들보다 훨씬 작거든요. 걔들은 8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차이 나지만 걔네가 나갈 때는 비슷해요. 또 출하는 또 비슷해요. 안놈 같은 경우도 새끼 날 때는 초사는 좀 차이 나지만 삼상 가면 비슷해요. 아까 사진 찍은 그 순놈도 인공포유가 좀 들어간 애예요. 네. 인공포유 좀 하고 저희도 안놈들 좀 많은 두수가 인공포유를 많이 했어요. 안놈은 저희가 어차피 농장에서 쓰기 때문에 인공포유를 해도 좋아요. 왜냐면 걔가 새끼 나서 할 때도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가요. 우유 주는 젖을 물리는 것도 엄청 편해요. 다른 데 가면 막 목줄을 막 채워가지고 염소를 움직이지 못하게 발까지 다 묶어가지고 한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쓰다듬어 주면서 젖 물리면 알아서 가만히 있어요. 보어 키우시면서 네. 폐사는 보통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폐사가 일어나는. 폐사가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사람이 못 받아 죽는 경우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한 칸에 20마리에서 30마리가 들어있다 보니까 잘 먹는 놈이 있고 못 먹는 놈이 생겨서 못 먹었던 애들이 새끼를 낳으면 현차나서 새끼 자체가 현차나서 그래서 폐사 나는 경우가 있죠. 새끼 자체가 현찮게 나오면. 근데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폐사 가장 많이 나는 건 태어났을 때 그 새끼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게 폐사에 나요, 사실. 그럼 질병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질병이요? 사실 뭐 매년 구제역 접종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 순놈들 같은 경우는 순놈이나 안놈들은 순놈은 봄, 가을, 초에 무조건 이제 구충제 무조건 놔주고요. 안놈들은 새끼 낳으면 구충제 무조건 놔주고요. 예, 그거 말고는 사실 뭐 한절기에 뭐 그런 거 호흡기 약 같은 거를 가루 형태로 많이 팔거든요. 그때 한번 전체 전도수 이런 거 먹이기 하기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최근 염소 산업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그게 좀 체감이 되시는지. 그쵸. 느껴지죠. 왜냐면 아무래도 분양 문의 같은 것도 워낙 많이 들어오고 사실 가격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계속 가격이 이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감을 하죠. 그럼 직접적으로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뭐 도축장이랑 뭐 고기 판매까지 정육까지 네,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현재 정육점이랑 건강원 준비를 마쳤어요. 네, 매장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 정육점이라고 하면 그냥 염소 이제 도축된 부위별로 판매를 네, 부위별로 그 소분할해서 판매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염소를 키우면서 사실 염소를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염소 진액, 식육 추출 가공품으로 허가를 따로 내가지고 그 진액도 같이 판매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원하시는 분들이 진액도 먹고 고기도 먹고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그러면 부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부산물은 그냥 도축장에서 그냥 네, 따로 별도로 하진 않아요. 도축비. 근데 별도로 제가 다루질 않아요. 그냥 네, 받아오지도 않고. 왜냐면 그냥 저는 식용만 그냥 고기만 다룰 생각이라서 아마 근데 뭐 그걸로 뭐 곱창 전구를 한다고 막 하고 막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소 곱창 뭐 그런 찌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확대하기에는 염소 시장이 좀 영세하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 판매 위주로 그 소분할한 거 이제 해서 하려고 그거 준비 중이에요. 네. 염소 고기는 드셔보셨어요? 구워 먹는 구이. 그쵸. 네, 저희는 1년에 2번 내지 3번까지 먹어요. 잡내 같은 건 따로. 잡내요? 네. 거세해서 일정 기간의 사료와 건초를 먹고 충분히 비육된 염소를 잡았을 때는 잡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염소 특유의 육향은 있죠. 예, 그건 당연한 거고. 염소 산업에서 좀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등급화? 이력제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고 뭐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상품이 된 거는 좋은 가격을 받고, 상품이 되지 않은 거는 나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가격을 받아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육질을 가진 염소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등급이 좀 나뉘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는 이력제까지 가야죠, 무조건. 네. 그래야 몇 산차, 몇 개월 된 염소가 도축됐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염소가, 거세, 안놈, 순놈 이렇게 분리돼서 도축 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냥이라는 걸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 사냥으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축할 때 품종은 염소로 나와야 되고, 그거랑 이제 먹을 때 이게 비거세된 건지, 안놈인지, 순놈인지, 이 정도가 구분되면은 사람들이 접할 때, 이거는 뭐 안놈이라서 맛있구나. 신규 농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네.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만만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염소를 다른 촉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쉬워요. 가설건축물로도 그냥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소호사에다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접근하기 일단 쉽죠? 근데 그 안에서는 일단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기농기촌한다고 나이 60세 넘으신 분들, 정년퇴임 하신 분들 막 이런 거 접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무조건 다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사장님 못 키우세요. 왜냐면 염소가 작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래요. 한 마리 혼자 케어가 안 돼요. 이거 뺄 때 2인 1조 정도 해서 해야지. 아니면 저처럼 이게 순환형으로 해가지고 몰아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거 아닌 이상에는 혼자서 한 마리 제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하는 거는 염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폐사율이 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염소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돈 주고 그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불쳐보고 배워야 되는 건데, 그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염소 산업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돈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장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요? 폐사율이죠, 뭐. 가장 중요한. 폐사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체 관리 무조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두 가지, 개체랑 폐사율. 그럼 앞으로 좀 이 경영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조금 먼 목표인데, 어떻게 되면 저희의 이 좋은 시험소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주고, 그 보급해서 개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농가들이. 그럼 그 농가들이 개량된 염소를 저희 염소랑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평균화된 고기 생산을 하는 게 지금 앞으로의 목표예요. 염소는 구이로 먹으면 어떤 부위를? 저 같은 경우는 국내 양갈비, 그러니까 숄더렉이랑 이제 프렌치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염소 프렌치렉, 염소 숄더렉으로 팔 생각이에요. 그것만. 양갈비처럼. 네, 양갈비처럼 뼈채 맞춰서 그거를 팔 생각이고, 그게 보면은 작잖아요. 프렌치렉 보면 양갈비가 작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놈 같은 게 70kg 이런 거세한 거 70kg 잡다 보니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큰 부위로 이렇게 놓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직접 구워 먹으실 때도 그 부위를 네. 그 부위도 먹어봤죠. 저는 상당히 맛이 있는데 저렴하진 않아요. 고기 자체가. 이게 돼지고기보단 무조건 비싸고요. 당연하죠. 소고기도 어느 정도 등급 안 되는 소랑은 비슷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지금 시장성에 보면 진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진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고기로 소비가 많이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고기로 많이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진액도 옆에서 내리지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